네, 이재명 당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답답해서 화풀이 방송, 화풀이 녹화 해보려고 합니다. 보면 이제 뭐 제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님들이 조금만 뭐 조사를 해보면 금방 나올 건데,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분명히 나올 건데, 간단하게 나올 건데, 그런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죠. 단순히 그냥 부산대병원 측의 이야기만을 전달하고 있는데 누가 맞는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답답해서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소방 헬기가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을 했죠. 그런 거를 이제 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을 옮긴다. 그래서 전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전원이 어느 경우에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떤 조건에 전원이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여기 시행령인데 법률을 보면 제 13조에 소방 13조 13조 제 3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좀 화면에는 보이지 않으실 건데 한 문장이라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방청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제13조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 구조대나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대나 구급대가 무조건 출동하는 게 아니고 출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자세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유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행령을 보면 볼까요? 제20조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제1항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이건 구조니까 넘어가고, 2항 구급대원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구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 환자인 경우에는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 대상자의 병력, 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 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비응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근데 그 비응급인지 비응급인지의 판단은 구급대원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결론을 도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단순 치통 환자 출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 감기 환자, 다만 조건 있죠.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순한 타박상 환자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제4호 술에 취한 사람. 5호 만성 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6호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 환자. 여기서 보시면 제7호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 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치료인데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 이송 요청하는 자는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구급차뿐만 아니라 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급대가 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헬기도 구급대죠. 헬기도 구급대입니다. 다만 이송 수단이 차냐 헬기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원칙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병원 간 이송이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서울대로의 병원 간 이송이기 때문에 구급대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거절한다가 아니라 거절할 수 있다. 보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은 구급대가 출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구급대는 사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부산대병원, 이재명 대표도 부산대병원은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생각해서 옮겼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넓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병원 간 이송은 원칙상으로 안 되는데 이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구급대원이나 소방관들은 알 수가 없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의사가 그러니까 전원 쉽게 말해서 정리해서 말하면 부산대에서 현재 환자가 있는 병원에서 의사가 동승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라고 보고 구급대원이나 소방관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응급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의사가 동승을 하면 병원 간 이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고 구급대가 출동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의사가 동승한 경우. 이거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소방 입장에서는 그게 119 구급차이든 119 구급 헬기든 그거는 별개로 하고 병원 측에서 그 환자가 서울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출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병원 측에서 협조 의사를 내주는 의사가 동승을 해야 되니까 의사가 탑승하지 않으면 절대로 형식상으로 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헬기가. 이번 건에 비추어 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요청을 했건 최초에 누가 지금 요청을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요청을 했던 무슨 국회의원이 요청을 했던 환자의 이재명 대표의 보호자가 요청을 했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누가 먼저 했냐는 의미가 없어요. 어찌 됐건 그 중간에 어떤 판단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부산대 병원에서 이것저것 고려를 했겠죠. 그래서 부산 소방 쪽에 요청을 한 겁니다. 환자가 아무리 병원 간 이송을 해달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만약에 환자가 연락을 하더라도 확인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왜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방관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이 환자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데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 중에 그 환자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태우는 거예요. 의사 동승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찌된 이유,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병원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누가 먼저 했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요청을 했거나 확인을 했거나 승인을 해준 겁니다. 누구한테? 부산 소방한테. 그래서 의사를 태웠을 거예요. 부산대병원 의사.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부산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서울로 이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2단계에서 지금 이 의사를 동승시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부산 소방이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 돼요. 우리는 충분히 여기서 부산대에서 치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된다,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송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뭐 의학적인 건지 뭐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건지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무적 판단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 어떠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요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요청을 해서 이송을 했는데 이송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우리도 충분히 부산대에서도 충분히 진료 가능했었는데 서울로 이송을 하게 된 거는 뭐 부산 지방 의료를 무시하는 거다, 뭐 부산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문가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그러면 왜 협조를 했어요? 의사 안 탔으면 되잖아요. 부산대 병원 의사가 타지 않았으면 전원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좀 괜히 부담됐겠죠. 그게 뭐 어떤 의사분들은 의학적으로 뭐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데 왜 전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뭐 그 병원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뭐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릴 수도 있고, 만에 하나 100%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서울대 병원에서도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냥 이송한 거 아닙니까? 이송에 협조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선 그죠? 이재명 대표가 무사히 아무 문제 별 탈 없이 치료를 받고 회복 단계에 있으니까 이제서야 또 그에 따른 또 후폭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뭐 비판이 있으니까 비판이 오게 되면 좀 전문가답게 전문가란 말은 빼겠습니다. 이거는 전문가 영역을 떠나서 좀 책임감 있게, 또 성인으로서 좀 책임감 있게 본인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발표를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부산에서도 물론 가능하지만, 부산에서도 이 정도의 치료는 가능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좀 부담스러웠다. 환자도 원했고 좀 부담스러웠다. 우리 부산대에서 진료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다. 뭐 이 정도의 발언을 해줘야지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동의 또는 사후적인 뭐 승인, 묵인 해놓고 이제 와서 면피성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는 정말 참 좀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책임감이 있는 행동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부산대병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부산대병원이 말하는 것처럼 충분히 진료 가능했다면 그 당시에
전원에 동의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서울대 병원으로의 이송 전원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동의나 협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럼 아무 문제 없죠. 그리고 동의나 협조를 했다면 본인의 판단에 말 그대로 뭐 이재명 대표가 협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협박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뭐 위협을 했거나 협박을 했거나 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면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판단을 그게 바람직하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판단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애초부터 강하게 전문가적인 판단만을 하든지, 예. 정무적 판단을 했으면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얘기를 하든지, 예.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부산대 병원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논란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그리고 헬기가 뭐 아무나 누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쓸 수 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네 야산은 좀 그렇고 구조대원들이 뭐 한 1시간 정도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데서 발목 접질렀다. 다 헬기 출동합니다. 예. 헬기 있는데 헬기 안 쓰고 뭐 할 거예요. 정말 위급한 환자에만 헬기 쓴다면 몇 건 안 돼요. 한 달에 한 건 있을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뭐 소비적인 논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자님들도 조금 자꾸 소모적인 논쟁 일으키려고 하지 마시고 좀 취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